아니 뭐 이런 걸로 1등을 하냐고. 대한민국이 1등인 게 되게 많아요. 야, 일본을 이길 게 없어서 이런 걸 그냥 쉬쉬하고 묵고 가는 사람도 되게 많다는 거야. 의료 서비스 관련돼서 피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자들이 좀 잘 나가서 그렇고, 인도 사람들한테 영주권 사기 한 번씩 당하는 건 기본이야. 이걸로 또 1등 했네? 1년에 4,500불이야?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가난한 노인들만 득실되는 나라. 국제결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베트남이잖아요 지금. OECD 중에서 한국이 유일해. 둘 다 뒤에서 1등이기 때문에 재혼율도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나 결혼 안 해? 이거 전부 다 1등이야. 긍정적으로 1등 하는 것도 있어. 아니 1등 할 게 따로 있지. 뭐 이런 걸 1등을 하면 어떡해. 몰카 범죄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 중에 10명은 몰카를 찍고 있는 거야. 아니 뭐 이런 걸로 1등을 하냐고. 대한민국이 1등인 게 되게 많아요.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뭐 깜짝 놀랄 것까지는 아니다. 정말일까? 지금도 그럴까? 지금도 그렇던데. 나는 솔직히 일본이 1등일 줄 알았어. 왜냐면 일본은 아예 노조키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엿보는 문화가 있어요. 지금은 성인 컨텐츠만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그게 문학에서도 그 엿보기 문화라는 게 있거든.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 구멍 밖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문학 작품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게 디지털로 변한 게 몰카거든. 지금은 딥페이크까지 해서 장난 아닐 거야. 스마트폰 보급률 1위, 인터넷 속도 1위.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몰카 찍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일본이 1등일 줄 알았는데 일본의 2배입니다. 이건 뭐 놀랍지도 않아. 이거는 사기는 뭐 놀랍지도 않죠, 그죠? 근데 이것도 나는 인도나 중국이 1등일 줄 알았어. 자국 내에 일어난 사기 범죄인 것 같아. 중국이나 인도는 해외를 상대로 사기를 많이 쳐요.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 사람들한테 영주권 사기 한 번씩 당하는 건 기본이야. 원산지가 중국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기당한 사람들 굉장히 많겠죠, 당연히. 자국 내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이거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아이씨. 1등 할 게 따로 있지. 2등이 미국이지만 미국 애들 자체가 사기를 많이 친다기보다는 미국에 들어와 있는 인도나 아프리카 친구들이 사기 많이 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독일에 비해서 사기 범죄가 2배야? 이건 너무했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출산율 이런 얘기 하는데 구분하는 거 별 의미 없어요. 결국은 다 애 안 낳고 애 안 태어나고 그렇다는 얘기야. 왜냐면 둘 다 1등이거든. 둘 다 뒤에서 1등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라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볼 땐 출생률이나 출산율이나 똑같아. 별 의미 없어. 구분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거는 좀 이해는 돼. 왜냐면 그럼 거꾸로 출생률이 굉장히 제일 높은 국가 탑 10을 선정하잖아? 다 아프리카 후진국이야. 1등이 나이지리아잖아.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모델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당연하겠지. 이거 다 아프리카 후진국들이거든요. 의료 서비스 관련돼서 피임 문제도 있고 좀 후진하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애를 많이 낳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한국에 애를 많이 안 낳는 것도 한국이 좀 잘 살아서 그래. 그리고 여자들이 좀 잘 나가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라도 되잖아. 아까 본 몰카, 아까 본 사기 이런 건 쪽팔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한 아이가 태어났어. 되게 어렵게 태어났겠죠. 그 낮은 출생률을 갖고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보자고. 태어나서 애가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1년에 미국 달러 기준으로 얼마나 쓰냐를 본 거야. 애들 사교육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4,500불이야.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 다음이 중국, 일본 이렇게 된다고. 중국도 사교육 장난 아니죠. 일본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니까 아시아가 원래 교육열이 높긴 하죠. 그러니까 한중일이 다 있겠지. 그래도 한국 사교육비는 너무 높아. 애도 안 낳고 애도 안 태어나는데 학생이 몇 명이나 있다고 사교육비가 저렇게 높아. 말도 안 되지 저거는. 독일, 캐나다 이런 데에 비하면 거의 2배 넘어. 그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써서 그렇게 오냐오냐 곱게 귀하게 키워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비용을 들여서 키운 애가 좁게 잡으면 15세에서 24세, 넓게 잡으면 19세에서 34세까지도 잡거든요. 청년 기준을. 그런 청년들이 스스로 보내버리는 율이 이건 뭐 너무 유명하고 슬픈 얘기지만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아들부터 내 동생, 사촌 동생뻘 되는 친구들이죠. 스스로 보내버리는 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 다음이 일본이야. 야, 일본을 이길 게 없어서 이런 걸 이기냐.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스스로 보내버리지 않고 잘 참고 버티고 견뎌서 컸어. 근데 그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기피해. 그 레이트도 통계 자료가 있다니까. 이게 결혼 기피율이야. 30%죠. 10명 중에 3명은 나 결혼 안 해. 이거야. 뭐 여러 상황적인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건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비율인 거고 이건 결혼율이니까 하겠다는 비율이잖아. 하겠다는 비율로 거꾸로 봐도 인구 1000명당 4.9명이야. 5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결혼한 사람이 5명밖에 없는 거야. 이걸로 또 1등 했네. 결혼율로 뒤에서 1등이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 한국 다음 일본이고 일본 다음 싱가포르니까 좀 산다는 나라들이긴 하죠. 근데 그래도 너무했어. 이건 뭔가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1000명 중에 5명이라도 결혼해서 어떤 한 여성이 아이를 낳는 율이잖아, 출산율이. 요건 OECD 기준이네. 0.69인가 뭐 그렇죠. 지금 뭐 0.65가 무너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자료에서 보면 0.6 정도 되는 것 같아. 한 명도 안 낳는 거죠. 평생 한 명도 안 낳는 국가는 OECD 중에서 한국이 유일해요. 이 자료를 보면. 요걸로 또 우리나라가 또 1등이에요.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어려운 확률로 태어난 아이가 이거 봐봐. 내 친자식이 아닐 확률이 전 세계에서 1위. 이게 친자 불일치율. 물론 내 친자인지 아닌지 뭐 이혼 소송이라든가 등등 관련해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 건수의 불일치율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데 그냥 쉬쉬하고 묻고 가는 사람도 되게 많다는 거야. 이게 전 세계 1등이야. 친자가 아닐 확률. 이건 좀 너무 심해. 뭐 캐나다, 호주, 독일에 비해서 2배가 넘어. 아니 프랑스가 4%야. 프랑스가 4%라고. 세계에서 성생활이 제일 활발하고 제일 개방적이라고 얘기하는 프랑스도 한국을 못 이겨. 친자 불일치를. 그 프리섹스로 유명한 그 프랑스도 한국을 못 이겨. 친자 불일치율을.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해서 어렵게 애를 낳는데 또 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신혼일 때 이혼하는 커플이 대한민국이 또 1등이에요. 난 이건 좀 쇼크고 이건 좀 충격이었어. 신혼 이혼율이라는 걸 봤을 때 좀 충격이야.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를 굉장히 라이트하게 생각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라스베가스에서 술 한잔 먹고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 주인가 이혼하고 뭐 이런 애들 아니야 여기가. 걔들을 이겼다. 신혼 이혼율. 미국을 이겼어. 영국, 미국을 이겼으면 뭐 말 다 했지 뭐 신혼 이혼율. 야 이건 도대체 뭘까? 신혼 이혼율이 1등인 건. 그렇게 어려운 확률로 결혼해서 또 신혼에 이혼하는 거는 세계에서 제일 높아. 결혼하는 나이대들이 또 결혼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또 35세 이상들이 결혼을 해. 이게 35세 이상 결혼율이거든요. 35세 이상. 35세 이상이니까 40대도 많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결혼을 잘 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결혼하는 사람들 나이가 35살 이상이라니. 이건 뭐 그 유명한 이혼율이죠. OECD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이혼율 1등이에요. 신혼만 따로 뽑은 이혼율도 1등이지만 전체로 우리가 봤을 때도 OECD에서 1등. 그러고 나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다시 결혼하기는 해. 이게 재혼율이야. 재혼이라는 건 사별을 하거나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 보면 재혼율도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역시 미국을 제치고 1등이죠.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뭐 원래 그럴 것 같았어. 미국? 미국은 뭐 당연하지 뭐. 미국은 4번, 5번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재혼율이 높다는 건 결혼 자체를 반대하거나 결혼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 내 배우자 선택이 잘못됐다. 또는 배우자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재혼을 다시 하는 비율이 높다는 건 결혼 자체를 죽도록 반대하고 싫다. 이런 건 아닌 거야. 재혼하는 또 나이가 연령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50대에 재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야. 제일 많은 거야. 40, 50대에 재혼할 것 같죠. 30, 40대 이혼해서 40, 50대에 재혼하는 것 같아. 그리고 50대 중후반이 되면 대충 애들도 조금 크고 하니까 이때 아마 재혼을 좀 많이 하시는 거 아닐까? 재혼도 마찬가지고 초혼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게 국제 결혼율이야. 결혼하는 사람 중에서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10명 중에 1명은 국제 결혼이에요. 이것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 왜 그럴까? 우리가 인종에 너그러워서 이 국제 결혼율이 높을까요? 글쎄요. 국제 결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야. 이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다음이 베트남, 중국, 일본이야.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지금 국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초혼이든 재혼이든. 그 국제 결혼의 상대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국제 결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베트남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베트남을 신부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역시나 국제 결혼 상대국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베트남입니다.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은 배우자가 베트남 국적인 거야. 50대 재혼하신 분들도 많다고 했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황혼 이혼율도 엄청나요. 이혼율 관련된 건 전부 다 1등이야. 신혼도 1등. 그냥 전체 이혼율도 1등. 황혼 이혼율도 1등. 이제 황혼 이혼율은 이건 조금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싶지 않은 결혼을 억지로 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애 때문에 헌신과 희생으로 버텨가다 결국은 참다 못해 애들 결혼하는 거 보고 60 넘어서 이런 이야기가 막 귀에 들릴 정도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결혼 이야기를 좋은 얘기 해줄 수가 없을 거야. 이분들 자식들 중에서 굳이 꼭 결혼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황혼 이혼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권하고 좋은 얘기 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죠. 그러니까 황혼 이혼율이 높은 건 부부로서의 모델들이 정말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
거기다가 대한민국이 아이도 별로 없는 것도 있지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는 속도가 바로 이거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고 있다라는 속도야. 이 노령화 속도가 전 세계 1등이야. 대한민국이 1등, 일본이 2등이에요. 굉장히 늙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옛날에 내가 처음에 일본 갈 때만 하더라도 2000년대, 2010년도 때 그때 일본 갈 때만 하더라도 일본 가서 제일 많이 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거든.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은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2000년 정도쯤 됐을 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이민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지하철 타면 유모차 왔다 갔다 하고 애기 울음소리 들리고 그랬어. 근데 얼마 전에 내가 한국 들어갔을 때 지하철 타보니까 애가 없어. 단 한 번도 애기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매너 없이 전화 큰 소리 치는 거 빼고는 기억이 나는 게 없네. 거기다가 노인들은 그렇게 많아지는데 그 노인들이 재산도 그렇게 없어요. 노인 빈곤율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가장 가난한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이거 조금 그래. 왜냐면 2등이 라트비아고 3등이 에스토니아, 4등이 멕시코야. 이게 비율로 봤을 때 멕시코의 2배야. 좀 그렇죠. 가난한 노인들만 득실되는 나라예요. 이 자료로만 보면. 슬픈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얘기 생각 좀 해야 돼. 거기다가 그 세대들이 빈곤하기도 한데 스스로 보내버리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또 1등. 되게 씁쓸합니다. 그냥 스스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1등이야. 전체적으로 따져도 스스로 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슬픈 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사실 일본도 되게 높아요. 근데 그 일본을 제쳤어. 전체적으로 봐도 OECD 중에서 1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 안 낳고 뭐 결혼 안 하고 뭐 이혼하고 뭐 국제 결혼하고 뭐 그런 것들 나는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스스로 숨을 끊고 몰카 범죄 많고 사기 범죄 많고 이런 건 똥이 아니야. 진짜 치욕스러워. 정말 이건 좀 창피해. 최근에 통계 자료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런 의미로 이 자료를 둘러보려고 하진 않았어.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와 어떻게 다 자료가 뭘 약간 좀 부정적인 걸로 검색하면 전부 다 1등이야.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를 갖고 한번 정리해서 올려본 겁니다. 다 부정적이지 않냐. 긍정적인 것도 있어. 긍정적으로 1등 하는 것도 있어. 긍정적으로 1등 하는 거는 양궁?